저는 운 좋게도 메모 독서의 효과를 빨리 체험했습니다. 독서 노트를 쓰기 시작하고 석 달 정도 되었을 때 메모 독서의 효과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이 독서 노트를 쓰고 마인드맵으로 책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신기하게도 그 내용을 활용해서 글을 쓰게 되더라고요. 이 탁월한 아이디어는 어디 오는가라는 책을 읽고 마인드맵을 내용을 유용했고 그것을 그다음 다이어트에서 찾은 창의성의 비밀이라는 글을 썼습니다. 또 아들러 심리학 해석이라는 책을 읽고 독서에 적은 내용을 가지고 내 안의 열등감과 만난 방법이라는 글을 썼죠. 이 글을 블로그 올리도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지금 메모 독서 때문에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게 됐고 독서는 그의 마인드맵으로 정리한 것처럼 느끼는 의견에 내용이 너무 더욱 좋아졌습니다. 메모 독서를 한 보나마나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메모 독서의 실과를 체험하는 것부터 더 열심히 메모 독서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속에서 통해서 메모 독서의 효과를 체험했습니다. 그 활동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각자 하는 일에 따라서 기획서 작성할 수도 있고 강의들에는 유튜브 영상 제작에 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소개팅이나 메모 독서를 통해서 기억해둔 적은 대화에 써먹을 수도 있겠죠. 소개팅 상대에게 책임있는 사람이라는 존재성을 남기다면 메모 독서의 효과는 그걸 참는 것 아닐까요? 이 중요한 것은 메모 독서를 통해 선천문을 만들고 메모 독서 덕분에 선천문의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고 맹목적으로 하는 메모 독서는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그 효과를 느낄 수 없으니까요. 메모 독서를 활용해서 선팀으로 만들어 보세요. 메모 독서를 통해 여러분이 하는 일에 품질이 향상될 때 메모 독서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독서를 가지고 메모 독서를 해보세요. 목표를 가지고 해보세요. 메모 독서를 통해서 선팀을 만드세요. 이 메모 독서의 선순환을 만들어보세요. 이 메모 독서를 통해서 얻은 체육의 선침문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바로 대이승이었습니다. 역사에서는 독서는 꾹꾹 눌러 쓴 문장들. 독서를 통해 쓴글도 제3의 변이 되었습니다. 메모 독서를 하면서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었죠. 이것이 제가 메모 독서를 그만둘 수 없는 이유입니다. 메모 독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여러분의 달라지는 삶입니다. 메모 독서 습관 만들기입니다. 첫 번째는 독서 습관 목표를 세웁니다. 올해의 개인 독서 목표를 적어봅시다. 읽은 책 건수를 목표로 정해뒀고 책 읽는 시간의 목표를 정해뒀습니다. 이때 너무 무리하게 목표를 잡아서 안됩니다. 노력하면 달성 가능한 정도 목표를 잡아주세요. 이를테면 책 건수는 목표를 정하는데 내에서 한 달에 2권은 1년에 50권 정도입니다. 책 읽는 시간은 목표를 정해서 출근하기 30분이니까 점심식 자기 전에 30분씩으로 말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성정입니다. 상대들에서 처먹는 것이 아니다. 그들의 연결을 활동을 도와주기 위해 비즈니스가 존재하는 것이다. 사회적 연결을
돕는 주자는 비는 지내고 비리와 지내고 하고 있다. 이 독서는 제 스스로에게 전해진 질문을 적었습니다. 네, 오가니 마케팅에서 독서노트 구전입니다. 이 독서 모임 참여자의 양기가 성장독자에서 느낀 참여할 수 있는 독서 모임으로 오픈을 있다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독서 모임을 만들고 책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고 싶은 마음에 성장판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장을 위한 판을 깔아드리는 뜻도 있었죠. 이 성장판은 회원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시간에 따라 신청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새로운 모임입니다. 프레 독서에 나만지만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채취반 등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열평난 지역의 작은 모임으로 시작해 지금이 자체 책집방에 400여 명이 참여하고 있고 서울의 강남과 물레동, 대전에서 오프라인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독서 외에도 글쓰기, 그림 등 그리기 등을 하면 수업도 성장세가 있습니다. 성경 이 세 가지 기반에서 어떻게 살면 성경 등에서 분입되고 크게 그걸 했더라고. 물론 책을 읽는 것만 하고 모든 변화가 가능했다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하지만 수고 많이 좀 하고 살면서 갖게 된 극복제가 된 것은 분명합니다. 외모 독서는 생각은 삶을 변화시킵니다. 책에서 스승을 만납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가야 할 길을 알지만 돈 만드는 건 정말 행운이죠. 저는 돌아가는 보다 책을 읽기를 좋아해서 그래서 책에서 스승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켄 앨범은 제가 책에서 만난 스승을 가장 좋아하는 분야입니다. 책 월버 덕분에 저는 성장의 선생님에게 되었습니다. 켄 월버는 묵간기에서 나라는 전선 본주는 손꼽기라고 표현했습니다. 나는 이러한 사람이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작업을 먼저 해야 합니다. 멈추게 있는 내적 경험 뜻에게 일종의 정신의 선을 긋는 것이죠. 그 다음에 손을 만드는 경계에 안정에 있는 것을 나라고 부릅니다. 저는 그 경계 밖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아닌 것으로 느낍니다. 예를 들어 나는 잘생겼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생긴 못생긴 사이에 정신의 선을 긋고 잘생긴 불리한 것이다. 나는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머리 좀 나쁜 선 사이에 선을 그는 것이다. 나라는 사람의 결정은 전적으로 그 기억이 어디에 있고 그 눈에 달려 있습니다. 이 마음속 내적 경험은 세계의 선긋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긋기는 종종 갈등이 있습니다. 경계의 안쪽과 자신의 종을 수행하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존재한 것을 적중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큰 얼굴은 무경계에서 언급했습니다. 경계선은 전체적인 전선이기도 하다. 하나의 경계선은 두 개의 대립되는 용도, 전투 가능성의 기준을 만들어낸다. 자신의 영혼의 경계선. 그것과 동시에 영혼의 정도가 만들어진다고 말입니다.
이 독서는 정의를 확장하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성장에 위해서는 자의 경계를 확대하는 행동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하는 행동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확인하는 순간은 현재 내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나는 운동을 못한다. 나는 말하기 능력이 부족하다. 나는 글을 못 쓴다. 나는 리서치 부족하다. 나는 부자가 되지 못할 것이 많은 등의 말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믿음을 들어보는 객관적인 근거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믿음은 운하 사건이나 외압에 주시한 정보 등으로 인해 무의식적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믿음이 한번 자리 잡으면 스스로 제약하는 경계를 사용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경계는 우리가 성장한 것도 맞습니다. 이처럼 저는 발표 불안이 아주 심했습니다. 모임 같은 곳에서 질문을 하려고만 해도 심장이 구둥거리고 입이 바짝 말랐죠. 이런 말을 할 때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저의 불안을 느끼지 않을까 부르기도 했습니다. 어떠다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를 하게 되면 긴장하여 발음이 꼬이곤 했습니다. 발표를 마치지 않은 사람들 앞에서 바보가 되는 것 같다 자책을 하곤 했죠.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가 믿음을 강화했습니다. 이러한 믿음 때문에 가능하다면 발표를 하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심리치료에 관한 책을 읽으면서 발표하는 불안 투하고 공고 중에 하나로 치료가 가능한 심리장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의도적으로 발표를 하는 상황에 저를 노출시켰습니다. 이 실수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를 무시할 거라는 잘못된 신념을 실수하면 좀 라고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발표하는 상황이나 경계선 위에 저 자신을 자꾸 노출하다 보니 조금씩 발표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2016년에는 세바시라고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프레이에 나가서 600여 명의 청중 앞에서 떨어져서 무사히 강연을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는 경계를 지운 것이죠. 이 시대가는 체력을 잊지 않았다면 발표 장애에 스스로를 노출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독서 덕분에 저를 제약하던 경계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 대한 잘못된 믿음도 경계로 작용합니다. 이 첫 번째로 힘이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두 번째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 백인이 유색 인종보다 우월하다. 부자가 가난한 사람보다 우월하다. 동성애는 비정상이고 치료받아야 한다. 여섯 번째로 돈이 유일한 가치 척도라고 말입니다.